안녕하세요. 저희는 2024-2 YBICTA 컨퍼런스에서 크라우드웍스와 산업협력 프로젝트로 진행한 딥페이크 탐지 모델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한 페이크 버스터즈입니다. 저희 팀원은 박동현, 이동열, 성현준, 정혜수, 임채림, 양인혜, 정다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진위 여부를 구별하기 어려운 가짜 이미지나 영상물을 의미하는데요. 최근 딥러닝 모델들의 눈부신 발전으로 인해 딥페이크 생성 성능도 매우 올라간 상황입니다. 다음은 제가 이 이동열 군의 가운데 있는 얼굴을 가지고 만들어 본 딥페이크 영상이고요. 얼굴 사진 하나만 가지고도 불과 몇 분 만에 다음과 같이 저희 팀원인 이동열 군이 진짜 저런 행동을 하는 것 같은 영상을 만들어냈습니다. 딥페이크는 이렇듯 실제와 구분하기 힘들다는 점을 활용해 범죄에도 악용되고 있습니다. 피싱이나 음란물 제작은 물론이고, 최근 미국 대선에서도 딥페이크로 만들어진 가짜뉴스들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정도로 딥페이크는 이미 우리의 일상생활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최근 텔레그램에서 지인들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영상을 판매하는 등 일반인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체 딥페이크 포르노 중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전 세계 저작물의 53%에 육박하며 2024년에만 한국 청소년 중 238명이 피해를 보는 등 특히 한국에서의 문제가 심각하여 정부 차원에서의 다양한 정책들이 마련되기도 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딥페이크를 탐지하는 서비스를 개발하고자 하였습니다. 딥페이크 탐지는 결국 영상으로 만들어진 것을 탐지해야 하기 때문에 영상 데이터를 처리해야 하는데요. 다음은 저희가 이러한 영상들을 어떻게 전처리했는지 전처리한 방식들을 설명하겠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탐지 모델들을 조사해 보니 대부분의 모델들이 먼저 얼굴의 위치를 알아내는 것을 필요로 하고 모델에 따라서는 얼굴 중 특정 부위를 필요로 하는 모델들도 있음을 알게 되어 얼굴의 부위별 ROI를 실시간으로 따주는 전처리 모듈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저희가 사용할 프레임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저희가 이용한 첫 번째 파이썬 라이브러리는 dlib입니다. dlib은 HOG 알고리즘을 활용해 68개의 얼굴 랜드마크를 검출하는 라이브러리입니다. dlib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보관 및 트래킹과 같은 작업을 사용자가 직접 제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영상 처리 속도와 영상 퀄리티에 대한 강건함 사이에서 사용자의 마음대로 트레이드오프를 설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도에도 불구하고 영상 품질이 낮거나 복잡한 환경에서는 성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침착맨 영상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68개의 점이 찍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이렇게 인덱스가 정해져 있고 얼굴을 탐지해서 저희가 이제 입력한 인덱스들의 좌표를 아니면 실제 저희가 원하는 이제 ROI를 딴 거죠. 저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dlib은 사용자가 직접 커스터마이징하여 활용할 수 있는 점에서는 유용하지만 최신 기술과 비교했을 때 성능 면에서 제한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68개가 저렇게 정해져 있다는 것도 좀 좋지 않지만 이게 좀 프레임 변화가 이렇게 좀 극적이거나 하면 잘 탐지를 못하는 경우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알아본 것이 미디어 파이프입니다. 미디어 파이프는 텐서플로우 라이트를 기반으로 개발된 이제 굉장히 고성능 라이브러리고 저렇게 얼굴에 저런 메쉬를 따줘서 아주 정밀한 랜드마크 검출을 제공합니다. DDB 68개의 점으로 이루어진 랜드마크를 추출하는 반면 미디어 파이프는 얼굴 전체를 저런 3D 그물망, 3D 메쉬로 표현하여 훨씬 세밀한 랜드마크를 제공합니다. 미디어 파이프는 다양한 기능이 내부적으로 잘 구현되어 있지만 이게 내부 코드들이 너무 복잡해서 사용자가 수정하거나 커스터마이징하기는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쓰고 싶은 부분만 따내서 속도를 높이고 이런 것들이 불가능해서 미디어 파이프가
상대적으로 이제 시간이 더 오래 걸렸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미디어 파이프를 이용해요. 저희가 이제 왼쪽 카리나의 얼굴 ROI를 따서 실시간으로 이제 오른쪽에 저희가 쓴 피처들로 변형을 해낸 예시이고, 이 피처들이 뭐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이제 추후에 모델링을 설명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전처리한 영상을 가지고 어떤 모델을 거쳐서 저희가 탐지를 진행했는지 이제 모델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조사 결과 딥페이크 영상들이 겐, 디퓨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생성된다는 사실과 또 그만큼이나 다양한 탐지 방법론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방법론들 모두 각기 다른 장단점이 존재하여서 이 각각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희는 크게 세 가지 종류의 모델링을 시도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영상 속에 있는 사람이 이제 실제 생물학적 사람인 경우에 딥페이크가 만들어낸 가짜 이제 밀랍 인형이 아니라 실제 생물학적 사람인 경우에만 갖고 있는 어떤 생물학적 피처들을 뽑아 탐지하는 방식을 사용했고, 두 번째는 이제 입술 모양의 변화를 이용하여 무슨 말을 하는지 맞추는 이런 데이터셋이 있더라고요. 그런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이제 보다 픽셀 단위가 아닌 보다 하이 레벨의 의미론적인 피처를 이제 이용하는 방식. 마지막으로는 이제 영상도 결국 이미지 프레임의 시퀀스이기 때문에 이 영상을 이미지 프레임 단위로 쪼개서 생성 모델의 순서와 반대로 리컨스트럭션 하여 탐지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각각 이제 이런 저희 팀이 이제 또 데이터 사이언스 팀이 5명이나 되는 팀이었어서 각각 이렇게 5명이 밑에 보이시는 것처럼 붙어서 모델링을 진행을 했고요. 저희는 아무렇게나 뽑은 피처에 이제 복잡한 클래시파이어를 달아놓는 것보다 스마트한 피처를 뽑아 비교적 심플한 방법론의 분류기를 사용하는 것을 추구하여 이제 이런 방법론들을 선택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PPG라는 생물학적 특징을 이용한 것인데요. 이제 PPG가 뭔지부터 설명을 드려야겠죠. PPG는 이 보시는 것처럼 저 긴 단어의 약자인데요. 포토플랜시스모그래피의 약자인데 이제 말 그대로 빛 변화 기록입니다. 빛의 변화를 기록하는 것을 말하는데 한국어로는 이제 광혈류 측정이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원래는 심박수 측정에 자주 쓰이는 PPG는 이제 다음과 같은 이 아래 그림과 같은 원리로 측정을 하는데, 녹색 LED를 이제 피부 속으로 통과를 시키면 이제 사람 피부 속 실제 사람의 피부 속 혈관에서는 혈류가 이게 뭉치고 퍼짐에 따라서 이것이 산란되고 안에서 복사되는 이 양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 양의 변화를 토대로 혈류에 관한 신호 정보를 추출해서 뭐 심박수 측정을 하든 이제 안에 있는 혈류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찾아내는 것을 PPG라고 합니다. 근데 당연하게도 저희가 이제 탐지에서 사용해야 할 딥페이크 영상 속에 녹색 LED를 비춰서 저희가 그 변화를 알 수는 없겠죠. 그래서 RPPG라고 부르는 이제 리모트 PPG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RPPG는 광원에 반사되어 담긴 영상을 이용하는데, 피부 표면에서 반사되는 빛과 피부 조직에서 흡수되어 산란되는 반사 중 이제 혈류의 영향을 받는 디퓨즈 리플렉션, 왼쪽 그림에 보시면 직접 피부 표면에서 반사되는 게 스페큘러 리플렉션이겠죠? 저거 말고 안에 이제 혈류에 갔다 오는 저 디퓨즈 리플렉션을 따로 추출하여 이제 이, 이 반사를 가지고 혈류 신호를 추출해내는 PPG를 추출해내는 기술을 이제 RPPG라고 합니다. 이 RPPG를 추출하는 방식이 되게 다양한데 저희가 사용한 방식은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인텔에서는 이런 RPPG를 이용한 딥페이크 탐지 서비스인 페이크 캐처를 출시했는데, 그들에 따르면 96%의 어큐러시에 이제 리얼타임으로 탐지가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페이크 캐처를 먼저 구현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 서비스가 2022년에 릴리즈가 됐는데 이게
19년에 공개된 논문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논문 3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19년에 서밋된 논문 내용이 뭔가 좀 엉터리인 경우도 많고 되게 공개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이제 다소 의역을 군데군데 추가하여 이런 의도로 이걸 썼기 때문에 이렇게 쓰일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이 몇 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최종적인 파이프라인을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이제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미디어 파이프를 활용하여 이 사진 중 이제 가운데에 해당하는 ROI를 추출합니다. 논문에서도 막 이렇게 그림이 5개 있는데 사실은 하나 쓰고 뭐 이런 게 되게 많아요. 볼과 코 주위는 이제 피부가 얇아서 PPG 측정이 용이하다고 합니다. ROI 추출에 디립을 사용하면 중간중간 이제 역동적인 어떤 요소들의 혹은 또 가려짐에 취약한데 신호 처리를 위해서는 이제 연속적인 데이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끊기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속도가 더 느리더라도 이제 로버스트한 미디어 파이프를 이용했습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추출한 프레임별 ROI를 가지고 GPPG, CPPG라는 꼭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는데 논문에 이 두 가지 유형의 PPG 시그널을 계산을 합니다. GPPG는 아까 녹색 LED를 통과시키듯이 RGB 비디오의 G 채널 값을 이용하여 이제 신호를 뽑아내는 방식인데 저화질 영상이나 압축된 영상에 로버스트하다는 이런 장점이 있고 CPPG는 이제 RGB의 가중치 합이 0인 가중합 그러니까 R이랑 G랑 B에 곱해지는 가중치의 합이 0인 가중합을 구해서 이제 이들 각각의 전부 어떤 바이어스가 더해져 있는 좀 밝은 환경, 어두운 환경 이런 환경의 변화에도 로버스트하게 추출할 수 있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뭐 이유가 언급되지는 않지만 페이크 캐처에 이러한 두 PPG 시그널을 사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용을 하려고 공부를 하다 보니 이런 부분에서 서로 강점이 있기 때문에 상호 보완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각각 아래에 써 있는 novel frame for이랑 뭐 robust pulse rate 뭐 얘네들 이 논문들에 각각 어떻게 구하는지 수식이나 방식이 다 있어서 그 방식들을 활용을 했고요. 이제 아래는 저희가 PPG 신호를 GPPG, CPPG 각각 이제 추출을 한 건데 LRM은 아까 처음 보여드렸던 ROI가 다시 보여드리면 이렇게 이게 아니라 이거죠. 이 가운데 있는 게 초록색, 파란색, 빨간색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데 이 각각 부분에 대한 CPPG, GPPG를 이제 추출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6개의 피처를 좀 추출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두 PPG 이제 이 6개 PPG 신호들의 각각 다양한 시그널 트랜스포메이션을 진행하여 시각화한 결과 이제 논문의 플롯과 비슷한 양상을 보여서 저희가 중간중간에 좀 넣었던 어떤 그 의역이 맞아떨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이때 좀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추출한 이 PPG 신호들로부터 신호 집합을 생성하는데 저 보시면은 가운데 S, SC, D, DC가 이렇게 각각의 차나 아니면 뭐 이 6개를 다 넣은 게 S고 SC는 또 C만 넣은 거고 아니면 뭐 각각의 각 부위별 차가 이제 뭐 디스턴스겠죠? 디스턴스의 D가 뭐 이렇게 신호 집합들로 있는데 얘네들을 이제 각각 또 신호 집합을 생성을 해서 이 신호들을 가지고 이제 이런 9개의 피처셋을 논문에서 이제 소개를 한다고 합니다. 이 피처셋을 이용한 결과들 중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126개의 특성을 추출한다고 논문에 보고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저 각각 F1, F3, F4만 가지고 이 추출을 해보니 117개의 특성이 추출되어서 논문 내용에 뭔가
저희가 모르는 점이 숨겨져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하게 되었고요. 이렇게 추출된 피처셋에 대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을 이제 SVM을 이용해서 처음에 진행을 했는데 그렇게 어큐러시가 높지 않게 나와서 이제 62% 정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래서 파이캐럿을 이용하여 이제 다양한 ML 모델들을 적용시켜서 비교를 해봤을 때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가 이제 가장 어큐러시가 높게 나왔고 70%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논문에서 시도한 성능이 더 좋은 방식 하나가 있는데 이게 바로 이 방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전처리를 먼저 해야 됩니다. 이 얼굴 중심부 ROI 메쉬를 이렇게 따서 이 드론의 삼각 분할을 이용하여 최대한 정삼각형에 가까운 이 삼각형들로 분할을 하면 이제 다 직접 한 거죠. 이런 건 논문에 있는 플롯이 아닙니다. 다 저 침착맨 얼굴 가지고 저희가 한 거고요. 이 결과물을 담은 직사각형 메쉬를 준비하고 이제 삼각형 각각에 대응하는 이제 삼각형들로 분할을 해서 각 삼각형에 대한 앞핀 변환을 적용하면 저 위쪽에 있는 이제 직사각형 메쉬가 완성이 됩니다. 이 앞서 보한 직사각형 메쉬를 이제 균등한 크기의 직사각형으로 분할하고 이 직사각형에 대해 RGB 평균값을 추출하고 시간순으로 나열한 다음에 각 직사각형 배열에서 PPGC 신호를 추출하여 정규화하면 이제 논문에서 얘기한 PPG 맵이라는 형태가 되는데요. 이 PPG 맵이라는 형태를 CNN 기반의 클래시파이어에 통과를 시키면 최종적으로 이제 리얼과 페이크를 예측하는 확률 값을 출력하게 되는 것이죠. 이 CNN 베이스드 모델이 지금 논문에 그려진 피겨인데 잘 들여다보면 이해할 수 있는 점이 없어요. 그래서 대충 뭐 어떤 커널 사이즈나 그런 쓰인 컨볼루션 레이어, 컨볼루션 맥스풀, 컨볼루션 맥스풀 이렇게 세 번 달고 플래튼 댄스라는 이 순서 정도만 참고를 하고 저희가 이제 커스텀한 CNN 모델을 사용했는데 어큐러시가 그렇게 높게 나오지는 않아서 인테리어 쓴 어떤 고품질 데이터 셋이나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뒤에서 이제 모든 모델들을 설명드린 후에 컨클루전 단계에서 마저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으로 이제 입술 ROI에 집중하여 의미론적 피처, 시멘틱 피처를 이용한 방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렸던 페이크 캐처나 다른 탐지 방법들의 경우에는 RGB 영상의 로우 레벨 피처를 이용하는데 이 로우 레벨 피처들은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습된 딥페이크 생성 방식에서는 높은 정확도를 보이지만 새로운 방식에 대해 일반화 능력이 부족하다는 문제이고 뭔가 디퓨전 겐 말고 다른 방식이 나오면 어려워질 수도 있겠죠. 두 번째는 영상 압축과 같은 데이터 조작. 예를 들어 저 PPG 시그널을 어떻게 추출하는지 알아내면 뭐 딥페이크로 생성된 영상에도 PPG를 충분히 입히거나 이런 것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조작에 매우 취약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 같은 어떤 시멘틱한 하이레벨 피처를 뽑아내고자 하였습니다. 사람을 속이기 위해 만들어진 딥페이크이기에 사람이 인식하는 특징만큼은 이제 변형이 어렵다라는 생각에서 비롯됐습니다. 사실 딥페이크로 생성하기 가장 힘든 얼굴 부위는 바로 입인데요. 아까 제가 직접 만든 그 이동열군의 딥페이크 영상의 퀄리티가 정말 간단하게 빨리 이제 사용한 웹사이트에 있는 모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퀄리티가 아주 뛰어났던 이유는 입이 이제 목도리로 가려져 있었기 때문도 있는데요. 이 딥페이크로 가장 만들기 어려운 부위가 입인 만큼 저희는 지금도 하이레벨 피처 중에 생성하기 어려운 부분이니까 이걸 탐지를 피해가기 위해 뭔가 조작하기는 아직 멀었겠구나라는 생각에 이제 입을 집중 공략하기로 했습니다.
입을 사용한 모델 중 저희가 코드가 공개가 되어 있던 립 포렌식스를 선택을 했는데요. 모델 구조를 이제 간단히 설명드리면 크게 이제 두 파트로 구성이 됩니다. 왼쪽에 있는 레즈넷 기반 이제 피처 익스트랙터와 오른쪽에 이제 MSTCN으로 구성이 되는데 먼저 피처 익스트랙터는 이제 초반에 3D 컨볼루션 레이어를 이용을 하여 템포럴 디멘션을 유지하는 구조를 갖고 있고요. 각 입력 프레임에 대하여 이제 512차원의 벡터를 출력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템포럴 넷, 시간적 네트워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오른쪽 부분에서 MSTCN, 그러니까 멀티스케일 템포럴 컨볼루셔널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이 MSTCN을 이제 영상을 여러 시간적 구간으로 나누어 이 움직임의 비정상적 패턴을 탐지를 합니다. 여러 클립에서 이제 특징을 추출한 뒤에 이를 그냥 컴캣하여 이제 최종적으로 리니어 클래시파이어에 넣으면 딥페이크의 확률을 예측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립포렌식스의 이제 학습은 피처 익스트랙터는 리딩 데이터셋 LRW 이게 이제 50만 개 이상의 발화 데이터가 있고 이 입술 움직임을 가지고 이제 무슨 말을 하는지 맞추는 데이터셋으로 이제 프리트레인이 되어 있는 피처 익스트랙터를 사용을 하고요. 이렇게 프리트레인 된 후에 이제 파인 튜닝 과정에서는 피처 익스트랙터는 고정되어 프로든 시켜서 이제 학습을 안 시킨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야 이제 모델이 어떤 로우 레벨 패턴을 다시 갖고 가서 학습하지 않도록 이제 앞에 있는 픽처 익스트랙터는 말 그대로 이제 입술의 어떤 로우 레벨한 부분들만 학습을 미리 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입술의 로우 레벨한 부분들 피처들을 하이 레벨 피처로 바꾸는 역할에서 이제 더 이상 학습을 하지 않도록 하고 대신 이제 뒤에 있는 템포럴 네트워크 부분만 이제 파인 튜닝을 해서 이 움직임의 변화, 그러니까 이 하이 레벨로 주어진 이 피처에서 비정상적인 패턴, 어떤 뭔가 페이크일 수 있는 가능성은 이제 오른쪽 레이어들에서 학습을 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논문에서는 뭐 페이크 포렌식스나 디퍼 포렌식스, 페이크 시프터 뭐 이것저것 썼다고 했는데 저희는 이제 페이스 포렌식스를 다운받아서 썼고요. 논문에 따르면 이제 다양한 이런 데이터 변형에도 강건한 성능을 내며 이제 앞서 말한 앞에는 프리즈하고 뒤에는 템포럴만 파인 튜닝한 버전에서 이제 성능이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ROI 프로세서 아까 만들어 놓은 프레임워크를 어쩌다 두 개나 만들어 뒀기 때문에 이제 두 가지 다 활용을 해서 실험을 해보았는데요. 디립이 이제 압도적으로 높아서 이 미디어 파이프를 열심히 구현한 회수형이 좀 슬퍼하는 걸 볼 수 있었는데 디립은 이제 구식 기술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이 미디어 파이프는 일괄적인 스케일링을 하다 보니까 어떤 입술을 읽어내는데 그렇게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디립 같은 경우에는 입술만 딱 읽어서 이용하는 것이 쉬운데 미디어 파이프는 이 3D 메쉬로 입술이 아닌 부분들도 또 따간다는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어큐러시 자체는 80%에 거의 육박하는 높은 어큐러시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동영상도 결국 이미지의 시퀀스라는 점에 집중하여 프레임 레벨로 접근한 방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만약 입술이나 얼굴을 명확히 포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또 딥페이크를 만드는 생성형 모델, 특히 디퓨전 모델이나 겐으로 생성된 이미지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특정 조건을 구애받지 않고도 이러한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탐지할 수 있다면 이러한 이미지들의 시퀀스인 딥페이크 영상도 잘 탐지해낼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프레임 단위 탐지에서 첫 번째로 소개할 논문인
네, Towards the Detection of Diffusion Model Deepfakes 뭐 이런 모델이 있는데 22년에 나온 이 논문에서는 저 Discrete Fourier Transform (DFT를) 통해 생성된 이미지와 실제 이미지 간의 차이를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냥 대충 보셔도 겐으로 생성된 이미지들은 주파수 레벨로 변환을 했을 때 그냥 육안으로도 확인할 만큼의 큰 차이가 있죠. 디퓨전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하지만 뭐 뒤에 보시면 LDM이나 DDPM이나 어떤 신호적인 부분들이 좀 진해지는 현상을 좀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 두 번째 논문은 이제 Towards Universal Fake Image Detectors 하는 뭐 이런 논문인데 이 논문에서는 첫 번째로 프로겐으로 학습한 디텍터를 사용해 임베딩을 수행한 후 TSNE를 통해 클러스터링을 합니다. 이 보시면은 아래쪽에 있는 게 클러스터링 결과겠죠? 처음에 보실 때 드는 생각은, 뭐, 겐만 이제 구분이 되고, 디퓨전에 대한 건 형편이 없지 않나. 어큐러시도 굉장히 낮고, 이거 뭐냐, 이게. 생각하실 수 있고, 밑에 그림을 보셔도, 이 페이크 겐과 리얼 겐은 확실히 페이크 겐끼리 이제 어떤 클러스터를 만들지만 리얼 디퓨전하고 리얼 페이크 디퓨전은 이제 막 섞여 있죠. 노란색이랑 초록색인데. 그래서 이제 클래시파이어가 분리할 만큼 스페이스를 이제 고차원으로 올려주지 못한 것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이제 다음 실험을 보시면 이제 분류가 가능한데 같은 논문 내에서 연구자들을 학습시키지도 않은 이 비전 트랜스포머 그 중에서도 이제 클립의 인코더로 쓰였던 이제 VIT를 가져왔는데 이 VIT를 통해서 리얼 이미지와 페이크 이미지들이 각각 임베딩 되어 이제 리얼 데이터와의 리얼 데이터의 피처와 가까운 쪽으로 이제 매핑되도록 하는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핑을 했더니 신기한 점은 이제 이미지넷을 학습한 이제 제일 흥미로운 점은 시멘틱한 정보가 임베딩 스페이스에 이 임베딩으로 뿌려놨을 때 이 리얼과 페이크의 구분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멀티모달 모델인 클립의 인코더로 학습된 모델이죠. 이 왼쪽 두 개를 보시면 맨 왼쪽을 보시면 클립의 VIT로 활용된 클립의 인코더로 활용된 이제 VIT를 가지고 왔을 때 이제 분류가 이렇게 잘 되는 것을 보실 수 있고 반대로 이제 이미지넷을 활용하여 이미지넷으로만 학습했던 프리트레인된 모델들을 가져오면 이미지넷은 이미지의 정보들만 갖고 있는 친구들이고 클립은 이제 멀티모달 모델이니까 텍스트의 시멘틱한 정보들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보시면 이미지넷으로만 학습한 친구들보다 클립 베이스인 것들이 더 뚜렷하게 구분을 해내죠. 이미지의 시멘틱한 정보들을 알고 있는 것이 리얼과 페이크도 구분을 잘한다. 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제 세 번째 논문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논문은 이제 DIRE. 저희가 이제 아까 보셨다시피 걔는 뭐 이미지 단위로 탐지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 보이니까 디퓨전에 집중하여 그 다음부터 논문을 찾기 시작했고요. 이 DIR이라는 방법론은 디퓨전 모델의 파라미터를 활용하여 이미지를 역으로 이제 리컨스트럭션 하는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왼쪽에 보시는 거랑 같이 이제 처음에 노이즈에서 출발해서 이제 이미지를 재건축하는 이 파라미터들을 다시 활용을 하는 것이죠. 이 방식의 장점은 이제 이렇게 해보니까 디퓨전 모델로 생성된 이미지와 원본 이미지를 리컨스트럭션 한 것과 디퓨전 모델로 생성된 이미지를 리컨스트럭션 한 것이 이제 이렇게 큰 차이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이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맨 왼쪽에 리얼 이미지는 리컨스트럭션을 해도 뭐 막 이미지가 엄청 이상해지진 않죠. 노이즈가 끼거나 어떤. 그런데 이제 DDPM이나 뭐 IDDPM 이런 디퓨전 모델들을 활용한 애들은 이제 노이즈가 낀다거나 뭐 패턴이 다 날아간다거나 뭐 이런 현상을 겪는다고 합니다. 이거는 뒤에 저희가 실제로 생성해 놓은 것이 있어서 다시 확인을 드리면 되고. 하지만 이제 DIR의 가장 큰 단점은 계산량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뭐 이게 이미지 하나하나당 걸리는 시간이 이제 20초 정도 걸리는데 저희가 영상이 이제 거의 1초에 몇십 개의 이미지인 경우들이 많죠. 60fps만 해도 1초에 60개인데 그럼 이제 60fps 영상을 20초짜리를 갖고 오면 학습시키는데 6시간 전부 리컨스트럭션 해야 되니까 6시간이 걸리는 이제 네, 점을 보았을 때 이미지 처리에는 좋을지 몰라도 이게 실시간 처리나 영상 처리에는 적합하지 않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결책으로 뭐 디스틸된 DIR을 활용해 볼 수 있겠지만 저희가 이제 이 연구를 회사에서 받아서 할 때는 이게 피저빌리티를 확인하는 선행 연구 느낌으로 진행을 해달라고 하셔서 이렇게 어떤 리소스를 더 때려 넣어서 성능이 올라가는 부분들보다는 최대한 그러니까 리소스를 줄이는 연구보다는 최대한 다양한 방법론들을 이제 효율적이고 좋은 방법론들을 찾아보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따로 이제 후순위로 밀어두고 그리고 이제 DIR의 인퍼런스 이미지들을 생성해야 돼서 시간도 꽤 걸리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일단 나중에 시도해 보기로 하고 다른 논문들은 다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앞선 세 가지 논문들을 통해 알 수 있었던 사실을 이제 두 가지로 요약을 드리면 딥페이크 이미지들은 오리지널 이미지와 다르게 리컨스트럭션 했을 때 특히 이제 디퓨전 마지막 DIR에서 보셨던 리컨스트럭션 했을 때 어떤 확연한 차이가 보인다. 걔는 뭐 주파수 레벨로만 변환을 해도 충분한 차이를 보이고 디퓨전은 이제 디퓨전의 생성 방식과 거꾸로 타고 올라가서 리컨스트럭션 했을 때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라는 점이고 두 번째는 이제 클립의 인코더와 같이 시멘틱한 데이터셋, 그러니까 그 텍스트의 정보도 함께 학습한 비전 모델들이 이것을 포착할 이런 이상한 점들을 포착할 수 있다. 이런 두 가지를 이제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설명드릴 논문은 이제 이런 점들을 종합하여 딥페이크를 탐지하는 논문이고요. 2024년에 나왔다고 합니다. 이제 자세히 아키텍처를 살펴보면 이제 두 가지 트랙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LMM, 그러니까 large 멀티모달 모델, 랭귀지 모델이 아니라 멀티모달 모델의 비주얼 인코더를 활용하여 각 프레임의 고차원적 특징을 이제 추출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동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나눠서 각 프레임을 이제 VQVA2로 복원을 합니다. VQVA2를 활용하면 벡터 양자화되기 때문에 VA2 특유의 그 흐릿한 이미지가 아닌 또렷한 이미지가 생성되게 됩니다. 왼쪽에 두 가지 인베딩과 이제 LMM을 통째로 통과한 텍스트를 인베딩한 이제 두 개의 인베딩을 두고 이제 컨캣하고 오른쪽에서는 VQVA2를 통과한 이미지를 CNN 인코더로 컨볼루션하고 동영상의 이제 시간축 프레임 정보를 담기 위해 인터프레임 어텐션 그 IAFA라고 하더라고요. 인터프레임 어텐션을 적용을 해서 나온 벡터와 이제 아까 왼쪽에서 나온 LMM에서 나온 또 벡터와 컨캣을 해서 플링 레이어와 리니어 레이어에서 이제 예측을 수행하는 방식을 이용을 합니다. 인퍼런스 중 이제 VQVA1로 복원된 영상을 보면 이제 실제로도 오른쪽 이미지는 이제 리얼 이미지인데 둘 다 위가 원본 이미지고 아래가 이제 리컨스트럭션 된 이미지인데
리얼 이미지는 리컨스트럭션 돼도 아무 별 변화가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왼쪽의 페이크 이미지는 약간 색도 노랗게 변하고 좀 전체적으로 변화가 크게 뚜렷하게 드러난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겠죠. 저희가 실제로 이제 리컨스트럭션 해보면서 이 논문이 맞는 얘기를 하고 있겠구나라는 점을 확인을 했고요.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각각의 어큐러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 높지는 않지만 짧은 시간 동안 그렇게 크지 않은 데이터셋을 가지고 학습한 결과로는 만족스러운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모델의 아키텍처나 데이터셋의 어떤 적합도나 여러 가지 더 개선을 하면 충분히 실사용 가능한 수준의 어크러시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저희가 각각이 갖고 있는 뚜렷한 약점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약점들을 서로 보완해 주면서 어떤 앙상블을 진행을 하면 더 높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떤 어떤 비율로 앙상블을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어떤 어큐러시를 내기에는 좀 이게 엄밀하게 얘기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 이런 식으로만 어큐러시를 냈고요. 이제 각 모델들의 한계점을 꼽아보자면 페이크 캐쳐는 먼저 데이터 전처리가 진짜 어렵고 복잡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전처리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가 어큐러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그러니까 실제로 탐지를 하고 나서야 이게 스마트한 피처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단점이 있었고 논문 내용이 너무 불명확해서 3명이나 투입했는데도 어떤 불명확한 부분들을 예측하면서 모델을 짜다 보니 어려움이 있었고요. 리포렌식스는 제일 그냥 누구나 알 수 있는 제일 큰 문제점이 있죠. 입이 안 보이면 안 돌아갑니다, 모델이. 두 번째로 이제 느린 것도 있다. 근데 논문에서 추천한 이펜 플러스 레티나는 너무 느린데 저희는 디립을 써서 속도를 끌어올렸거든요. 전처리 보드를 직접 만들어서. 저희한테는 해당되는 문제가 아닌 것 같고. 근데 이제 입이 트레인 데이터에는 다 앞을 보고 얘기하는 입인데 막 옆을 보고 위를 보고 얘기한다거나 아니면 그쵸? 입이 너무 빠르게 움직여서 이게 얘기하는 실 그러니까 말하는 걸로만 입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입 자체가 빨리 움직여서 생기는 변화들에도 이제 굉장히 약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리포렌식스 논문에서 쓰인 거, 그, 그, 테스트 데이터셋 말고 저희가 직접 만든 데이터셋을 쓰니까 입, 입 탐지가 잘 되는데 좀 어떻게 역동적으로 움직이다 보니 앞에 있는 피처 익스트랙터가 잘 작동하지 않는 경우들을 많이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럼 이제 그냥 찍은 거죠. 그거는. 이 그러니까 마지막에 말씀드린 그 리컨스트럭션 한 모델은 이제 일단 인퍼런스가 느려요. LMM이 라지가 들어가다 보니까 양자화에서 사용하다 보면 성능은 좀 내려가기 마련이고 그래서 이 인퍼런스 속도가 느리다는 점이 있고 이 프레임 전체 유변조를 살펴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저희가 이 이미지 프레임 전체를 생성형 모델로, 디퓨전 모델로 생성을 했을 경우에는 탐지를 잘 하지만, 정말 극히 일부, 얼굴 부분만 생성을 해서 잘 잘라 붙인 영상이라거나, 그런 경우에서는 불리하겠죠. 이게 전체 프레임 중 10%만 페이크 부분이다라고 하면 찾아내기가 더 어렵겠죠.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전체 프레임을 봐야 하기 때문에 얼굴만 떼서 보는 게 아니라 다음으로 이제 이 네 가지 모델을 활용하여
딥페이크 탐지 웹 서비스를 구축할 때의 아키텍처를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Fast API를 활용하여 백엔드를 만들었고요. AWS EC2에서 돌고 있고, 하나의 영상에 대하여 4가지 모델 서버의 응답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제 효율적인 처리와 응답 속도를 위해 영상을 미리 백엔드 서버에 저장을 해두고 필요한 경우에 이제 기존 영상을 바로 모델에 전송하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영상을 최대한 빠르게 전송하고 프론트엔드에서 즉시 재생할 수 있도록 스트리밍 리스폰스 방식을 도입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어려웠던 점이 모델이 실행 중인 베슬 서버는 이제 연세대 IP에서만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우회하기 위해 모델링 서버와 백엔드 간의 이제 nglog을 사용을 했습니다. 프론트엔드는 AWS 앰플리파이를 활용해 배포했고 주소는 fakebuster.win입니다. 모델 각각의 인퍼런스 시간이 다르기에 프론트엔드에서는 비동기 방식으로 응답을 처리하고 로딩 화면과 영상 반복 재생과 같은 요소를 추가해 UX를 극대화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구현된 데모를 보여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